안녕하세요.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해야 할 5가지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받으러 와라 이렇게 연락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해야 할 것 5가지 숙지하시면 그래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입수해야 된다. 자, 고소사건의 경우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민사사건하고 다르게 고소장을 피고소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친절하게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냥 전화해서 누구누구씨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으니까 언제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 정도만 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고소당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도대체 무슨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경찰에 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경찰서 간다? 그건 그냥 저 잡아가 주세요 이런 뜻이랑 다름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또는 거기 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고소장을 해당 경찰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경찰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경찰이 담당 수사관이 먼저 언제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일정을 통보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자분들이 담당 수사관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세요. 내가 그냥 부금 가야 되나? 그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고소인, 형사사건에 연루된 그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출석하겠다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담당 수사관이 설령 언제 오세요, 언제 출석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조사 일정을 본인 일정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다. 그 점을 당당하게 얘기하시라.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소장을 보고 한번 사실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했는지, 어떤 사실관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인이, 신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로 다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예를 들면 나한테 사기쳤다고 하고 나는 사기친 게 아닌데 그건 사실관계 전혀 다른데 이렇게 사실관계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것인데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둔 입장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본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조사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본인의 관점에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물론 바로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또 변호사가 말할 거예요. 고소장 이렇게 입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사실관계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사전에 이런 걸 하고 나서 변호사를 만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만난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주장을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유죄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좋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든 지인 통해서 소개받은 변호사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본 변호사든 누구든지 간에 복수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역시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적 의견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갈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또 권해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해야 될 것,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예상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경찰 조사를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사관은 이제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또는 피의자,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이 바로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입니다. 그게 사실 전부예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준비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는 그 과정을, 그 절차를 많이 겪어본 법률 전문가가 제일 잘 알겠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고소장을 보면서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럼 경찰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누구누구씨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고소인과 어떤 이유로 돈 거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을 쭉 한번 뽑아보고 답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조사를 받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물어보는 거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정리해 보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